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갓 19살 고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위책을 소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을 봤을 때 저는 유독 제목에 눈에 띄었는데요.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아주 심오한 말인 것 같지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기 전 제가 생각한 뜻은 대충 옐로와 화이트는 피부색, 블루는 눈동자 색일 거라는 정도였고 이마저도 표지 및 차별과 다양성 사이의 아이들이라는 문구를 보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에 대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이 뜻이 궁금해졌고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 서평을 보고 짧게나마 보았을 때는 인종, 종교, 계급 등으로 차별을 받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은 후 느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러한 느낀 점을 풀기 전 짧게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는 동양계 모범생인 한 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는 일본인 엄마와 아일랜드의 아버지의 사이에 태어났으며 명문학교라고 불리는 가톨릭계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며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명문중의 가톨릭 중학교와 최근에 중위권 정도가 된 동네 중학교를 사이에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많은 고민 끝에 동네 중학교인 구 밑바닥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아이가 학교 안에서는 친구인 다니엘 팀을 곁에 두며 여러가지 인종과 계급 차별을 겪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학교 밖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종차별과 근처에 다수 발생하는 다문화, 성소수자, 빈부격차 등의 복잡한 문제를 겪어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답지 않은 생각으로 부모와 이야기를 하며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며 여러 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게 됩니다. 한편 정체성이 혼란을 가지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과 행동을 다양성으로 보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야기는 생각보다 지루하고 격정적인 변화 없이 흐른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 읽기 전부터 가장 유심하게 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인 책 제목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옐로와 화이트는 주인공의 피부색이 맞지만 블루는 우울하고 슬픈 상태의 기분을 색으로 묘사한 표현이었습니다. 책의 끝은 이제는 블루가 아닌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그린으로 말하면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할 수 있는 포인트인 색깔이 의미하는 기분 상태를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블루는 슬픈 상태, 그린은 치유나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 하나하나에 심오한 뜻을 포함한 것이 신기했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인 어려운 용어를 각주를 이용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도 편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저는 이 책을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으로는 다 충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을 통하여 영국 중학생 7학년이 우리나라 중학생 1학년과 같다는 점과 싱크 등과 같은 차별적인 발언 등 이외에도 제로아워 계약이라는 정의와 영국이 EU를 탈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까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책에서 얻어가는 정보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추천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러한 차별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주인공처럼 올바른 생각으로 판단을 뚜렷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한 줄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이 섞여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인
It takes a village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말 하나가 필요하다. 즉, 주변인의 노력과 환경으로 아이는 올바르게 자라난다. 자신의 언행과 모습이 미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